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8월 18일 금요일 광명 선발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는 4일 경륜이 실시가 됩니다. 하지만 기존 4일 경륜하고 좀 다른 방식의 4일 경륜이 펼쳐진다는 점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 경주는 원래 교차 경주 4경주가 있고 광명 15경주가 있는데 금요 경주 때는 교차 경주가 없이 오로지 광명 경주만 실시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토요 경주하고 일요 경주는 부산 교차 4경주가 종전과 동일하게 편성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월요일이 추가가 됐습니다. 월요일째 4일 경륜 회차로 4일 경륜이 실시가 되는데 광명 경주는 실시가 되지가 않고 부산 경주하고 창원 경주만 이루어진 월요일 경주가 펼쳐진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더 특이한 게 본장하고 경륜 지점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경륜 광명에서 경주가 실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오로지 스피드온 전용 발매로만 시작된다는 점, 온라인 배팅으로만 창원하고 부산 경주가 월요일날 교차 배팅을 할 수 있다는 점 생각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지난 회차도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상당히 좀 아쉬웠었던 경주가 있었었죠. 뭐 7일 경주였었습니다. 안효원의 성종을 한번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동반 입상하는 듯 했습니다만 성정우가 직선에서 안효원을 넘어서다 보니까 아쉽게 뭐 복승만 10.1배 만족하고 말았었고요. 10경주는 송현이하고 이기백 권해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1.8배 파업 선수 중심으로 공략해 봤었는데 뭐 해설 방송하고 음성에서 권해드렸었죠. 21.8배 좋은 배당 안겨드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가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김민준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신재를 중심으로 박경호, 박승민을 노려보자 말씀드렸었는데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원신재 수도권 협봉이 아니라 원신재가 김민준의 뒤를 막 했었다라면 원신재 박경호가 아니라 박경호 원신재 박경호 박승민 쪽으로 좀 한 번 더 생각해서 권해드렸었다면 좋은 배당까지 안겨드렸었는데 하필 원신재가 김민준의 뒤를 막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협공을 생각하다 보니까 원신재 박경호, 원신재 박승민으로만 권해드려서 상당히 좀 아쉬움이 컸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어떤 한 구독자분이 계셨습니다. 박부모라고 이렇게 세 글자 구독자분이 계셨는데 참 황당한 게 어떻게 김민준을 빼고 공략하냐고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일을 또 원신재 박경호, 원신재 박승민을 놓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김민준이 우승 후보다 하지만 고배당을 노려본다면 수도권 연합을 생각해서 노려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김민준을 빼고 일 놓고 살아냐고 말이 되냐고 하면서 당신 아비보다 더 잘 산다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참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참 불쌍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김민준을 빼고 원신재를 놓고 살아는 것도 아니고 김민준이 빠질 가능성에 대비해서 원신재하고 박경호, 원신재하고 박승민을 노려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30% 선에서는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분은 말을 길을 못 알아들었는지 아니면 본인의 배팅 관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대끼리만 생각하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김민준을 빼고 사냐고 댓글을 한 3번이나 달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김민준이 머리 쳤나요? 박경호하고 박승민이 들어왔습니다. 박푸 뭐라고 그분이 생각했었던 김민준은 3착으로 밀려나면서 배당이 만들어졌어요. 참 댓글 다셨던 분 상당히 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댓글을 다셨는지 참 아직도 좀 이해가 안 가고 어떻게 보면 또 화도 나고 그러는데 앞으로 좀 배팅 좀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광명 선발급 지정훈련하고 인터벌 훈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오정석하고 심상원이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벌 훈련 내용 살펴본다면 공동식, 정원열, 유상용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공동식은 편안한 시속으로 대회를 이끌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했었고 유상용은 1코너 지점에서 마크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
윤창호, 오정석이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후보 선수인 오정석이 반바퀴 지점에서 젖히기로 대열을 크게 넘어서 홀로 독주했습니다. 세 번째로 박태호, 이종필, 이상준, 이승주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박태호가 반바퀴 지점까지 빠르게 주도 시속을 잡았고 호미권 선수들은 마크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로 심상은, 이웅주, 김성근, 이명은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대회를 이끈 심상훈의 시속이 양호했고 별다른 자리 변동 없이 훈련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섯 번째로 문승기, 임근태, 문영윤, 신우삼, 정성은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문승기가 편안한 평범한 시속으로 대회를 이끌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전 통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문영윤하고 정승은 젖히기 시도 잠시 대회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밖에 오기현이 단독 인터벌 나섰고요. 이재옥, 박종현, 이규복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정석하고 심상훈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면 선발급 1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면 선발급 1경주는 파업 선수들끼리 경합 펼쳐 나가고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심상훈이 여유있게 경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력 능력까지 뛰어난 젊은 선수라는 점, 보통 10살 차이가 나는 심상훈이죠. 심상훈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호미권 착순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심상훈이 경상권 선수들 만나면, 특히 인근적 선수들 만나면 적극적인 협공 펼쳐 나가고 있죠. 여기에 박태호 주드럭발에 나갈 수 있다는 점, 신우삼도 몸 상태가 빠르게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상훈의 뒷자리를 놓고 아무래도 박태호, 정성훈, 신우삼의 맞대결 양상 겨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심상훈 직접 힘을 쓰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인정받고 머리를 팔려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힘을 쓰기보다는 박태호 선행 활에 나가면서 아무래도 5번이 마크하고 6번이 쫓아가면서 마크 다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심상훈이 저측 나서게 된다면 5번, 6번 둘 중에 한 명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박태호의 시선감이 좋다면 심상훈 입장에서 철저하게 승부타임 짧게 간절한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는 편성의 겨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굳이 정면 대결 펼쳐 나가서 신경전 펼쳐 나갈 이유는 없죠. 더구나 박태호도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심상훈도 박태호가 잘 가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희석만 꺼지지만 않는다면 심상훈이 직접적으로 챙겨 나갈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상훈이 인근 지역 부산에서 훈련하고 있긴 합니다만 심상훈은 지금 창원에서 훈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연합은 안 될 것 같아요. 박태호 선행이 꺼지지만 않는다면 전 7번과 1번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7번과 1번 쪽 경제 중심 우선 하시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노련한 신우삼이 아무래도 빼앗거나 쫓아가게 된다면 7번과 1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7번과 6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배당 착순간진이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일하고 76이죠. 7일하고 76 경주고 두 차권입니다. 좀 때리고 추입 나설 수 있는 7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에, 7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 하시되 7번하고 6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심상훈의 시속감이 원체 좋기 때문에 이번 편성 이변 가능성은 크진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배당이 만약에 만들어지게 된다면 한 20% 이하로 배당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심상훈이 정성훈을 챙겨주려고 하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한데 박태호가 때렸을 때 신우삼이 끌어내가지고 7번을 괴롭혀 나가게 된다면 7번이 힘을 쓰다가 오히려 박태호의 견제나 신우삼의 견제에 밀려나면서 심상훈이 털릴 가능성은 노려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과감하게 전략 한번 세우게 보게 된다면 1번과 6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1번하고 3번 정도는 1번하고 3번 정도는 좀 소액 한번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심상훈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13살 이상 차이가 나는 최승하고는 21살 차이 나고 있기 때문에 심상훈이 여유있게 혼자 독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단 시속감만 꺼지만 않는다면 전 7번과 1번 동반 입상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7번하고 6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7번, 1번, 6번이 아무래도 객관적 기량면에서는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성은이 틈새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이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파업소들끼리 경합 펼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세에서 내린 강급자들 정성은하고 임영윤 여기에 최근 들어서 정관이 직선 추입발 살려나가면서 점수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윤창원은 낙차 후 오랜만에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우수에서 내린 강급자들의 전략적인 연합 정관이 직선에서 기회에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6번하고 3번이 수도권 연합에다가 아무래도 강급자들이기 때문에 14기 동기생 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6번하고 3번이 자리 쓰고 정관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무래도 문영인이 힘을 쓰는 작전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힘을 썼을 땐 종속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직선 추입발 좋은 정성 직전 결승전은 아쉬웠습니다만 그래도 저치기 나섰을 땐 11초 때 중반까지 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속은 문영인보다는 정승이 좀 더 나은 상황인 것 같아요. 점수도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승이 때린다는 생각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문영인이 때리고 정승이 몰아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으로 아무래도 경주가 마무리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3번하고 6번의 동반 입장 쪽에 3번하고 6번, 3번과 6번의 동반 입장 쪽이 아무래도 유리한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의 안정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3번하고 6번의 동반 입장 쪽에 3번하고 6번 동반 입장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문영윤이나 정승이 아무래도 좀 신경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윤창원은 아직까지는 몸 상태가 확인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관이 정승의 뒷자리나 문영윤의 뒤를 공략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정관의 직선 추입발까지는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3번과 5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정승이 때리고 문영윤이 쫄고 가게 된다면 정관이 뒤쪽 따라 나서는 작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차선이라고 한다면 3번, 6번이 싸웠을 때는 정관 2착 정도는 3호나 6호 정도는 3호나 6호 정도 경주권 정도는 정승과 문영인을 상대로 쫓아는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3, 5나 6, 5를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3번하고 6번이 전반적인 시속감적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14기 동기생이기 때문에 붙었다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6번 머리냐 3번 머리냐를 놓고 생각해 봐야 되는 상황이죠. 6번이 때릴 수밖에 없고 3번이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3번과 6번 동반 입상 쪽 우선하시되, 단 타협점 찾아 나간다면 복승 중심을 하는 전략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크게 이변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타협점 찾아 나가게 된다면 3번, 6번 쪽 우선 하실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면서 3호, 6호 차선책 정관 2차권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박정현하고 이재욱이 세종팀입니다. 유지원은 또 청평팀 선수인데 청평팀에서 유일하게 노조에 가입된 선수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선수들이 유지연을 비파업 선수로 많이 보다 보니까 비파업 쪽 선수들과 함께 경주를 펼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1번, 2번, 3번은 비파업 쪽 라인이 될 것 같고 4번, 5번, 6번, 7번은 파업 쪽 라인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3번이 때려주고 1번이 이 활약에 나가고 2번이 마크에 나간 작전 가능하죠. 과연 4번이 얼마만큼 경기력을 발휘해 나가면서 직선 추입 승부 펼쳐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재욱이 선행감이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속이 전반적으로 빠른 스타일은 아닙니다만 박정현이 오히려 이재욱을 뒤에다 붙이고 이재욱을 뒤에다 붙이고 박정현이 힘을 쓰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세종의 협공 가능성 쪽이죠. 1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은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번의 뒷자리를 2번이 마크한다 하더라도 이흥주가 직선에서 취입 승부 충분히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유지현이 제가 노조에 가입된 선수라고 제가 알기로는 청평팀 선수 중에서 유일하게 노조에 가입된 선수가 유지현입니다. 그 점 때문에 4번이 오면 2번이 자리 양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4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3번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1번하고 4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요, 이용주가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파업 선수 한 명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정은열이 쫓아 들어가는 4번하고 5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유지현이 확실하게 노조 편선에 서게 된다면 이응주의 뒷자리를 쫓아 나서는 작전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 등으로 충분히 가능한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광명에서는 아무래도 박종현이 결승전 빼고는 완급 조절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박종현 중심으로 이재욱과 전략적인 타협이 우선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종 믿다가 박종현도 고전할 수도 있고 이응주도 직선 추입발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30% 이상은 40%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업 선수들이죠. 4번, 5번, 4번, 2번은 노림수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인 전략은 1번과 3번 주력 승부예요. 1번하고 4번 차선으로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면서 1번, 3번, 4번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3번, 4번 삼복경주권 축에 우선 하시되, 유지연이 3번의 뒤를 밀착 맞게 나가고 빨래줄 경주로 흘러가게 된다면 1번, 3번, 2번이죠. 비파업 라인 완승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번 편성 1번이 3번과 적극적인 연합을 편성시킬 수 있을지, 이응주가 직선에서 취입승부 펼쳐나가면서 이적을 넘어설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 세종팀 협공이 한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또 파업수들이 경합 펼쳐 나가고 있죠. 뭐 문승기가 객관적 기량면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승기 중심으로 지역 선배 김치권, 오기현 선행승부를 펼쳐 나갈 수 있고, 뭐 윤건호도 낙차 출전이긴 합니다만 컨디션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받아가게 된다면 문승기 뒷자리 충분히 확보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문승기가 직접 힘을 쓰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본인이 힘을 쓰기보다는 아무래도 주도력발에 나갈 수 있는 오기현이 힘을 쓰고, 문승기가 막혀 나가고 김치권이 후미권 막혀 나가면서 4번이 앞으로 자리 잡거나 뒤쪽으로 자리 잡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과연 문승기가 주도력발에 나갈 수 있는 오기현을 지켜줄 것이냐, 직선 세게 넘어가면서 김치권까지 불러들일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오기호의 선행감 여부에 따라서 문승기의 작전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치권과 전략적인 연합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3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쪽에 경상권 협공이 한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기현의 선행감이 좋다면 3번이 몰가서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 가능한 상황이죠. 시속감만 좋다면요, 3번 입장에서는 굳이 세게 넘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몰고 가면서 짧게 추입해 나가는 3번과 6번 동반 입상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문승기 기량이 월등하고 전반적으로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이변은 없을 것 같아요. 3번 놓고 1번과 협공이냐 6번과 협공이냐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삼복승에선 다소 변수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복승 또한 현장에서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변 없이 3일과 3역 두 차권인데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다소 좀 접전이 불가피한 경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승현하고 이규봉, 여기 이근우는 청평팀 선수들인데 비파업 선수들입니다. 반면 김성근하고 이상준, 이승주, 유상용 선수는 파업 라인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우승급 강급했었던 김성근이 과연 이상현을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규봉이 초조보다 많고 있기 때문에 이상현이 앞선에서 경제 수권 잡아 나가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이근우가 뒤에 마크하거나 앞자리에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상현이 타정부터 때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6번의 뒷자리는 2번이 따라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이상현 입장에서 이규봉을 적극적으로 챙겨주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승부거리가 길어진 이상현 상대로 이규봉이 직선에서 취까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6번하고 4번의 동반 입장 쪽이
6번하고 4번 동반 입장 쪽이 아무래도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 4번 쪽에 6번, 4번 주력 승부 적극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성근이 외선에서 취입 승부 펼쳐 나갈 가능성 정도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6번하고 3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 4번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6번, 3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이번 편성 비파업 선수들이 파업 선수들이 먼저 내선 잡고 힘을 쓸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일단 시속감에서 앞서 나가고 유상용이 힘을 쓰고 3번이 몰고 가고 7번하고 5번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4번하고 6번하고 2번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6번 먼저 1번이 끌어내서 받아가고 김성근하고 이상준이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상현이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유상용이 4번하고 2번 상대로 먼저 넘어서기는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넘어서기만 한다면 3번이 7번을 적극적으로 챙겨주면서 파업 라인 완승으로도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히려 유상용이 끌어내서 3번의 뒤를 받아가는 작전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승주하고 이규병의 협공이 깨지거나 으그러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3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배당이 괜찮게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3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기 때문에 37하고 3 하나는 충분히 공략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40% 정도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으로는 노려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김성근 자체가 컨디션이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선발급에서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선행도 어중간하고 선행을 따라서 취입과 저치기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기대는 어렵다는 점. 하지만 유성룡이 끌어만 준다면 내손만 덮고 시작하게 된다면 37하고 3 하나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주의 중심은 타종부터 때릴 수 있는 이상현이기 때문에 2사 동반 입상 단연 돋보인다는 점, 6번하고 3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복승에서는 아무래도 6번, 4번, 3번 순으로 배당이 팔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만, 이근우가 막해 나가게 된다면 김성근도 직선에서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3복승에서는 아무래도 이근우 쪽으로 좀 더 중심을 한번 과감하게 공략해보자 말씀드리면서, 순위 들어간다면 6번, 4번, 3번은 배제할 수 없는 사건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칫 3번하고 7번이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다는 점이 3복승에서는 변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3복승 현장에서 한번 점검해서 좋은 차권 음성 정보를 통해서 알려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타종부터 때릴 수 있는 이상현이 유리하다는 점, 이규범과 협공인데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봐야 되고, 6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변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발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에서 지점에서 경륜항체 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